이주의 발전을 소개합니다. 이발소. 네, 추운 2016년 1월의 마지막 주가 밝았습니다. 아 너무 추워요. 얼어 죽겠어. 우리가 2015년 초겨울쯤에 너무 안 춥지 않냐, 네. 덥다. 제가 막 그때 이러면서 반바지를 입고 막 다녔거든요. 징징거렸잖아요. 네. 겨울 언제 오냐고. 벌 받고 있는 기분이. 네, 이주의 발전을 논해 봅시다. 추운 건 뒤로 하고 사실 우리나라가 추워졌다는 게 발전이죠. 그지. 엄청 춥다는 제대로 게 된 발전이죠. 겨울이 왔어. 네, 죄송합니다. 함부로 입을 놀렸다가 우리나라 쪽 한테 들은 것 같아요. 자가 발전을. 위에서 하늘에 계신 분이 옥황상제가 들은 것 같아요. 이 새끼들 봐라 이러면서. 네. 네, 이주의 발전. 예. 누구 먼저 하시려나요? 제가 먼저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비트코인 아시죠? 네, 돈이요. 네, 비트코인을 만드는 그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네. 그 프로젝트를 주도하는 개발자분이 네. 나 이제 안 해. 라고 했다. 그거 무슨 나 이제 안 해. 비트코인 만드는 사람 그 밝혀지지 않은 사람 아니에요? 아, 비트코인을 최초로 개발한 사람은 일본의 무슨 사가미 오카모토인가? 뭐 그거 아니라고. 그거 아니라고. 그거 아니라고. 사가미 오카모토 그 국일 일본 전범 기업 아니야? 아 오카모토가. 자, 들어봐.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이름이고요. 오해할 만하네. 인정. 자, 인정. 다시 돌아와서 네. 비트코인이 프로젝트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초로 그냥 이런 게 있다라는 걸 누군가가 던져 놓은 거고 예. 네. 누구든지 여기 달라붙어서 리눅스처럼 그렇죠. 네, 그래서 테라 한 건데. 그 2009년쯤에 나온 개념이에요. 비트코인은. 네. 그래서 아마 세계 최초의 디지털 화폐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게 근데 2013년 정도부터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제 막 예. 주목을 좀 받고 또 좀 큰 웹사이트 같은 데서 결제도 되고 그렇죠. 이렇게 본격적으로 돌아갔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그거에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오픈 프로젝트니까 네. 개발을 담당하던 꽤 이름 있는 영향력 있는 개발자 한 명이 예. 나 이제 안 해라고 했다는 거죠. 나 이제 안 해라고 네. 했다를 가져온 거죠. 그러면 그 발전이 아니라 퇴보 아니야? 나카무라인가 그 사람이 네. 예. 던져놓고 사토시라고 네. 이름 부르시면 됩니다. 사토시 예. 그 사람이 이제 최초의 아이디어를 던져놓고 이제 최초의 비트코인을 만들어서 시장에 던져놓고 네. 그거를 이제 여러 사람들이 붙어서 만들었었는데 이제 그 중에 한 명이 나갔다는 거죠.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네네. 그 중에 영향력이 제일 큰. 그렇죠. 사토시라는 분이 조금 정리를 해드리면 사토시라는 정확하게 사토시 그 나카모토라는 분이 네. 실존하는지도 알 수 없어 사실. 아 그래요? 어떤 그룹일 수도 있고 그룹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인터넷에 이름만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네. 누군지 몰라. 어나니머스 같은 거네.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그분이 딱 내놨는데 그럼 오카모토라고 불러도 되겠네. 그러지 말고 자, 사토시라는 이름이 중요해요 사실. 네. 그래서 여기서 내놨는데 중요해요, 사토시가. 네. 걔가 이제 혼자 못한다. 네. 그래서 한 5명 정도 개발자를 뽑아서 네. 니네가 담당해라라고 나눠줬어요. 네네네. 근데 그 5명도 이제 벅차니까 네. 그 밑에 또 이렇게 늘린 거야. 그지 가불병정 이렇게 피라미드 기업이네. 이렇게 나눠주다 보니까 네. 그걸 주도하는 사람들이 네. 비트코인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약간 돈 주니까 한다는 애들도 있었어요. 그렇지. 그래서 그런 커뮤니티들 안에서 굉장히 갈등이 많았어요. 그러다가 네. 이제 위에 있는 분이 나 안 해. 못해 먹겠다. 아 피라미드의 정점에 있는 분이 못해 먹겠다를 하신 거예요? 뭐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네. 네, 그래서 그분이 블로그에 글을 남겼는데 네. 지금 비트코인은 맨 처음에 나왔을 때 그 기본 원칙은 다 무너졌다. 그리고 특정 몇 명 인물들에 따라서 프로젝트가 막 일로 갔다 저로 갔다. 그죠. 이게 전형적인 우리나라 그 뭐지 피라미드 기업이라고 해서 뭐라고 하죠? 그 어떤 다단계. 그걸 다단계 형태를 똑같다는 게 아니라 그것처럼 상위 그룹에서 실질적으로 그 비트코인의 많은 퍼센티지를 갖고 있다고 저도 들었거든요. 약간 비슷하긴 한데 네. 우리나라처럼 뭐 상위에 있는 분이 마음대로 독점한다. 권력을 가지고 네. 이렇게 좌지우지한다라기보다는 네. 이 프로젝트 자체가 네. 비트코인을 많이 점유하신 분들이 보통 중국에 계세요. 왜냐하면 이제 네. 기축통화가 달러잖아요, 세계 네네. 경제에서. 그렇죠. 근데 중국은 그게 싫은 거야. 그러니까 막 이렇게 쓸어 담기 시작을 한 거구나. 쓸어 담기 시작을 했고, 네네네. 그리고 중국은 이 비트코인이란 게 인터넷에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이버머니 같은 거지. 네. 도토리 같은 거지. 도토리지. 도토리지. 네, 도토리인데 실제 돈이랑 똑같은 개념인 거지. 도토리도 그 월급이랑 보너스 같은 거 주고 그래요, 그걸로. 아 그래요? 싸이월드에서 보너스로 도토리. 말이 많잖아. 그 만화 그 사람이랑 음원 취급한 사람한테 도토리 주고. 뭐 그 비트코인을 네. 이제 중국에서 쓸어 담는데 네. 중국은 인터넷이 세계 인터넷이랑 약간 분리가 돼 있어요. 그렇죠. 그쵸. 자기들만의 검열이 성벽을 있으니까. 두고. 그 뭐지? 성벽 있잖아. 중국에 유명한 거.
만리장성. 그렇지. 그렇지. 만리장성을 두르고 있지 자체적으로. 그렇지. 네. 그런 것 때문에 중국에서 가져간 데서 네. 중국에서 이제 마음대로 프로젝트를 좌지우지하는 거죠. 어. 그래서 지금 원래는 비트코인을 비트코인이 많이 갖고 있으니까 프로젝트도 좌지우지한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네네. 이게 세계 정세랑 되게 비슷한데요. 왜요? FRB가 모든 권한을 갖고 있잖아. 아, 그러네. 비슷한데? 비슷하지. 그러니까 중국이 생각했던 것도 딱 이 그림이었을 거예요. 네. 근데 다만 한 가지 간과하지 못했던 거는 그럼 그만큼 비트코인이 퍼져 나가야 되는데 응? 생각만큼 퍼지지 못했다는 거죠. 응. 아, 그러니까 네. 이게 왜 못 퍼졌냐면 네. 이 기술적인 한계가 조금 있어요. 네. 뭐 블록의 사이즈니 뭐니 좀 네. 기술적인 개념은 좀 집어치우고 그거 간단하게 말하면, 설명해 드리면 이게 바뀌어야 돼. 기술이 업데이트가 돼야 돼. 쉽게 말해서 그냥. 네, 그렇죠. 좀 보완을 해서 더 내야 되는데 네. 안 내는 거야. 왜냐면 중국에서 거부하는 거야 그걸. 그냥 지금 현황이 좋으니까 예를 들어 그 보안 업데이트나 이런 게 우리 입장에서 뭘지 모르지만 네. 그 업데이트가 잘못되면 이 화폐의 가치가 달라질 수도 있는 그럴 거니까 수도 있고요. 민감한 거겠네요. 그리고 이걸 이제 그 중국이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네네. 중국 말고 다른 사람들이 시장에 들어오는 게 싫은 거예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새로운 개념을 내는 걸 거부를 했고 그래도 이제 지금 때려친 분 네. 그분께서는 아니야 이거 비트코인 잘 되려면 새로운 개념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돼. 해서 네. 업데이트를 했어요. 네. 업데이트 해서 냈더니 네. 그걸 쓰는 사이트들을 다 디도스 공격을 하고 아, 니네 망해라 공격적으로. 이렇게 대륙의 힘. 대륙의 힘. 근데 이거는 중국이 되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예. 사실은 그걸 허용해줘야 자기들 생각대로 미국과 쌍벽을 이루는 다른 화폐 가치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건데 생각이 되게 짧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음. 비트코인은 그 최대 발행량이 정해져 있는 아 그래요? 화폐거든요. 예. 아, 근데 모든 화폐는 다 그렇게 되어 있긴 하죠, 사실은. 달러는 계속 찍어내면 계속 찍어낼 수 있잖아요. 근데 네. 비트코인은 2,100만 코인까지만 발급이 됩니다. 네, 그렇게까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그 미국도 물론 달러를 발행할 때마다 엄청난 큰 고민과 그걸 법률적 법안을 통과해야만 추가 발행을 하는데 네. 이제 비트코인은 아예 기술적으로 그게 막혀 있다는 얘기인 거죠. 네, 그렇죠. 딱 막아 놓은 거죠. 네네네. 종이가 그거밖에 없는 거야. 찍어낼 수 있는 종이가. 그러네. 어. 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하는 거는 이거를 캐파를 좀 늘리자. 네네네. 캐파를 늘리자 이런 거였는데 그래야 새로 유입이 되지. 유입이 되고 근데 중국에서는 그 가치가 떨어지는 게 싫은 거야. 화폐량이 많아지면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그지. 그렇지. 인플레이션을 일으키기 싫은 거지. 그래서 참 중국 멍골라 친구들은 네. 공격적이네요. 뭐 어쨌든 그래서 2009년에 나왔다고 했잖아요. 네. 그럼 지금 따져보면 한 7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러니까요. 되게 큰 개념이 됐어요. 근데 얘네는 이제 그 비트코인 프로젝트 자체에선 이렇게 말해요. 이거는 그냥 실험적인 프로젝트고 네. 실험적인 화폐다. 네. 언제든 망할 수 있는 거였다. 그렇지. 리스크를 안고 자기들은 투자한 거지 중국인 친구들은.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건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런 실험적인 화폐 개념에서 누군가가 이 부조리한 것들을 말을 하고 네. 때려치고 나왔다. 는 건 곧 망한다라는 뜻이죠. 아 그럴 수도 있지. 네. 그분 나오면서 자기가 가진 비트코인 다 처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나쁜 것만이 아니라 이렇게 몇 번의 실패를 계속 거듭해야 네네. 예. 발전을 그러니까 완전히 갈아엎고 새로운 코인으로 중국인 빼고 나중에 중국인이 들어오면 그냥 들어오는 거고 새로운 걸로 다시 시작하면 또 그 보완하는 것들의 가능성이 열리니까. 네. 비트코인을 네. 대신하는 코인이 엄청 많아요. 그렇죠. 라이트 코인. 우리나라도 있을걸요? 나노코인 엄청 많은데 이거를 독도 코인 내가 봤던 것 같은데. 다 될 수가 없는 게 비트코인이 카카오톡이랑 똑같은 거야. 그렇죠. 이미 다 거기 사용자를 있으니까. 잡고 있기 때문에 많이 쓰잖아. 시장을 잡고 있고 제가 어디 그 초밥집에 갔는데 비트코인 결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어쨌든 나는 그래서 한번 엎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엎어지면 다시 우리나라 그 안드로이드 1.5 처음 나왔을 때처럼 강해져서 돌아오라 이런 거야. MN톡 라인 뭐 다음톡 이런 것들처럼 이제 우후죽순 또 나와야 된다니까요. 예. 그래서 또 다시 1순위 사업자가 바뀌면 분명히 보완이 조금이나마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네. 약간 말이 와전됐지만 비트코인이 망한 건 아니고요. 네. 그렇죠. 거기서 한 분이 이제 나 안 해라고 때려치고 나온 건데 네. 그분이 나오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렇지. 이제 이게 좀 일종의- 바꾸자라는 운동이 안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이게 사이버상의 분신자살 같은 거라고. 분신자살이라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죽음으로써 열사 같은 거야. 열사 같은 거야. 내가 어. 죽음으로써 날 이걸 봐라. 이런 부조리가 있다라는 제가 걸 알린 거죠. 봤을 때 네.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안 바뀌어.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네. 네. 뭐 넘어갑시다. 예. 발전은 발전이네요. 그분이 자기의 뭐 가치를 갖고 있는 비트코인을 버리면서까지 버린 건 아니지 팔았지만 다 돈으로 돌려받았죠. 어쨌든 2010년 11월쯤에 2011년쯤에 네.
긍정이랑 저랑 이제 인터넷을 한창 할 때였어요. 네. 인터넷을 거의 둘이 카페에 앉아가지고 거의 12시간 이상 인터넷을 할 때였어요. 말도 안 하고. 거의 인터넷 정보 검색사 2급 정도 될 때. 되게 정말 진상 고객들이네요. 네, 카페 입장에서는 정말 짜증났겠군요. 아니 커피를 많이 시켰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야 비트코인이라는 게 있대. 네. 얘도 비트코인이라는 게 있대. 네. 그래서 그때 샀으면 지금 자가 발전 안 하고 있죠. 지금 지금 이거 스튜디오 하고 있지. 네. 아니 뭐 그때쯤 그러면 지금 저도 거치 다 가담해서 채굴 하고 있었을 수도 그 있죠. 비트코인이 재밌는 게 어떤 분이 네. 한 30코인을 가지고 네. 피자를 사겠다. 네. 그래갖고 그때는 되게 가치가 낮을 때예요. 네, 네, 네. 그래서 그냥 30코인을 줬어. 네. 그리고 피자를 먹었어. 네. 근데 그 30코인이 지금은 몇 천만 원, 몇 백만 그런 원 가치가 이게 되죠. 네.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사람 앞일 모른다니까. 주식이랑 똑같아요. 그렇지. 네. 그렇지. 그럼 여러분 방송 듣지 말고 주식을 들으러 가십시오. 주식 방송. 네, 그건 아니고요. 네, 어쨌든 그래서 제가 준비한 소식은 비트코인을 주도하던 프로젝트 네. 개발자분 한 분이 자신의 비트코인을 그만두었다. 다 팔고. 예. 그분 이름 뭔데요? 마이크 헌이라고 영국 분이에요. 헌? 헌? 헌. 헌. 네. 네. 넘어가십시오. 헌이가 발전했다는 뜻입니다. 네. 네. 다음은 제가 한번 다음 해볼까요? 발전 예 해보십시오. 제가 준비한 발전은 자가 발전이랑 제일 어울리는 서비스 한번 말해 보세요. 잭팟 스튜디오. 그 서비스가 아니잖아. 서비스야 임마. 돈 내고 이용하면 서비스지. 페이스북. 그래요. 페이스북이 자주 나오지 자가 발전에. 페이스북은 지겨울 정도로 자가 발전 이발소에 제가 이발소를 계속 준비하다 발전시키잖아 지들이. 아니 이발소를 준비하다 보면 네. 페이스북을 뺄 수가 없어요. 매주 올라와 뭐가. 계속 뭘 발전하니까 걔네들. 네. 훌륭해요. 근데 이제 페이스북이 지난번 제가 이발소에서 소개했던 네. 그거 기억나세요? 유명인들을 대상으로 뭐 네. 생중계 서비스를 한다. 라이브? 페이스북 라이브 네. 기억나세요? 그게 이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이제 오픈을 했어요. 12월에 했거든요. 그럼 일반인도 이제 라이브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일반인들 이제 라이브로 이제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네. 이제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뭐 프로필 동영상 이런 것들도 다 이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다 되더라고요. 네네네. 저도 해놨거든요. 어.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 얘네가 이제 동영상 서비스로 확실히 뭔가 넘어가는구나. 넘어가는구나 느끼고 있었는데 확실히 그걸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페이스북에서 이제 페이스북을 통한 스포츠 생중계 플랫폼 페이스북 스포츠 스타디움을 선보였다고 합니다. 좀 하는데 영어를. 네. 스포츠 생중계. 네, 스포츠 생중계. 누가 하는 거예요? 페이스북에서 이제 제휴를 해서 페이스북에서 보는 거죠. TV야. 그렇죠. TV인 거죠. 우리가 그 야구 시즌이 되면 네. 네이버의 접속량이 폭발하는 이유가 뭘까요? 야구 불러. 야구 중계 야구 네이버가 제일 유명하잖아요. 고화질 네이버- 야구 중계. 네이버 야구는 모든 플랫폼을 다 볼 수 있어요. 흔히 말하는 그 야갤러들 사이에서 이제 성지 같은 곳이. 그렇죠. 그 심지어 고화질로 네. 그 내 팀의 경기를 모두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 네네네. 것들을 이제 페이스북에서 갖고 오겠다는 거예요. 네. 근데 페이스북보다 먼저 했던 업체가 있었으니까 네. 그게 바로 카카오입니다. 아, 그래? 네, 카카오에서 카카오가 야구 중계를 했었어요? 카카오가 야구 중계를 하는데 네. 야구 중계도 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예. 동영상을 카카오 TV 안에 넣어놨거든요. 네. 이런 동영상들을 네. 친구랑 채팅하면서 같이 보는 서비스가 들어갔었어요. 작년 말쯤에.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카카오 채팅을 하면서 카카오톡 채팅을 하면서 네. 야구를 보면서 누가 뭐 한 달에 쳤네 그러면 같이 채팅을 하면 채팅하는 보는 거야. 같이 보듯이. 음. 제가 긍정이랑 그때 아까도 말했지만 2011년쯤에 네. 그 한창 인터넷 12시간쯤 할 때 네, 네. 그때 무슨 짓을 했냐면 네. 캠으로 무한도전을 틀어놓고 둘이서 같이 봤었어요. 각자의 집에서. 각자의 집에서 서로 화상 채팅을 켜고 영상을 틀어놓은 거야. 네. 그리고 무한도전 그 같이 같이 리액션하고 같이 그냥 무한도전은 같이 봐요. 웃기거든요. 좀 그치. 게이 같아. 아무튼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페이스북에서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제 페이스북에서 그러니까 방송 중계를 공식적으로 할 수 있게 해준 거네요. 어떻게 스포츠 보면. 중계 한에서. 네. 어. 지금 풋볼만 하고 있고 네. 미국에 한해서 되고 있는데 이거를 예. 점차 늘려갈 거라고 하고요. 플랫폼도 점점 네, 지금 네. iOS에서만 되고 있는데 이것도 점차 늘려갈 거라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이제 페이스북 검색에서 네. 이제 스포츠 검색 뭐 오늘 뭐 풋볼 팀 제가 잘 모르니까 그냥 우리나라 야구로 할게요. 네. 기아랑 넥센이랑 검색을 했어요. 하면 네. 그러면 이제 그 창이 바뀌는데 예. 창이 그 앱에서 내비게이션 바라고 하죠. 네. 맨 위에 있는 그 바가 색깔이 바뀌어요. 그 팀의 색깔로 바뀌어요. 오. 딱 반이 나뉘면서 그럴싸해. 딱 반이 바뀌면서 기아는 약간 그 빨간색이죠. 몰라요, 나는 공놀이를 몰라서. 네. 그리고 뭐 두산은 무스게 약간 남색이잖아요. 하나가 그럼- 비둘기인 것만 알고 있습니다. 나는. 비둘기만 좋아해 저. 하나가 비둘기인 걸 알고 있지 아니, 내가. 또 지역 감정 유발하시네. 저 하나 팬이야. 그래도 대전 공유를 사람이라. 모른다면서. 근데 그 어쨌든 팬은 써놔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이제 페이스북에서 가장
중점을 주고 있는 게 네. 타임라인과 검색인데 검색에 있던 부분을 이제 거기에다 내준 거죠. 거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큰 파일을 어느 정도 보고 있는 거고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시간 점수 정보가 나와요. 점수 정보가 나와서 그 상태 표시줄이나 뭐 이런 네. 것에 점수 정보가 나오고 네. 그다음에 저널 기자, 그다음에 스포츠 전문가 뭐 이런 사람들의 코멘터리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기능을 넣어줬고 그다음에 친구들이랑 동시에 같이 채팅을 하면서 그걸 볼 수 있게 만들어놨어요. 좋네요. 그리고 다 되네. 따로 채팅방이라는 걸 만드는 댓글로 달려요. 그러니까 카카오톡의 불편함을 네. 넘어서 네. 그냥 그 게시물 하나로 취급을 하는 거죠. 일종의.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서 이제 또 하나 좋은 거는 득점이 일어났을 때 푸시가 옵니다. 득점이 일어났을 때 푸시가 오니까 뭐 이제 축구 같은 게 이제 중계가 네. 된다고 하면 네네네. 이제 그때만 보는 거지. 누가 골 넣었대 하고 딱 들어가서 근데 보고. 그렇게 하면 조금 아쉬운 게 네. 득점이 나기 전에 푸시가 와야 돼요. 어떻게 말도 알아? 안 되는 소리 아니야. 아니 득점이 날 것 같은 그 뭐라고 하죠? 그 축구에서 골 결정력인가? 하이라이트. 아니, 그러니까 지금 뭔가 분위기가 고조될 때 네. 푸시가 계속 와야지. 이재찬 선수, 이재찬 선수, 할 어림없는 볼. 네. 뭐 이러지. 아까워요. 이러면은 다시 이렇게 하면은 돼요. 그 앱이 자동으로 꺼지는 거야. 네가 볼 게 아니었다. 네. 그래서 이제 페이스북이 이제 이런 플랫폼을 점점 발전시켜서 네. 또 어떤 시스템으로 나갈지 네. 이런 것들은 좀 기대되는 부분이고요. 확실히 그런 동영상에 대한 좀 그런 욕심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오큘러스도 인수한 거 보면 네. 아마 좀 VR 쪽도 그렇게 가지 않을까 이제 다 함께 체험할 수 있는 VR. 맞아요. 네. 사실은 그게 미래 인터넷이 지향하는 방향이라고 하더라고요. 소셜 네트워킹, 그러니까 사회적 경험을 웹으로 완전히 옮겨 놓는 게 요즘 되게 화두래요. 그죠. 근데 트렌드지. 그걸 더 몸에 와닿게 하려면 아무래도 정적인 사진보다는 당연히 영상이 필요할 거고. 무엇보다 네. 이런 걸 할 때는 예뻐야 돼요. 근데 페이스북이 네. 예쁘게 만들었어요. 확실히 그런 아이덴티티를 잘 녹여서. 근데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위에 상태 표시줄 안 바뀌겠지 당연히. 이건 앱을 얘기하는 건데. 앱? 네, 앱? 앱에서. 그러니까 우리 게임상 아니 핸드폰상에 그 통신사랑 이거 써 있는 그 부분. 네네. 거기가 네. 바뀌어요. 이걸 지금 듣고 나니까 네. 약간 예전에는 PC에서는 윈도우가 짱이었잖아요. 그러죠. 그 윈도우에서 뭐든지 다 할 수 있었어. 근데 지금은 모바일에서는 페이스북에서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느낌이거든요. 그렇죠. 페이스북 윈도우가 되는 그 개념을 약간 가져가는 것 같기도 하고. 페이스북이 뜰 수 있었던 이유는 이게 사람을 기반으로 해서 플랫폼을 만들었기 때문에 떴잖아요. 네. 그 플랫폼을 어느 업체보다 잘 활용하는 회사가 저는 페이스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이거를 제 생각에는 페이스북이 망한다, 트위터 망한다 이러지만 트위터는 전 망할 수 있다고 보지만 페이스북은 향후 10년간은 안 망한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트위터를 왜 그렇게 해요? 트위터는 트위터 많이 무시하지 아파요 마. 지금. 그러니까 아픈 사람을 왜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해? 죄송합니다, 잭도시. 아픈 와중에 죽는 이 많으냐 하면 얼마나 아이 안 슬픈지 알아? 좋은 소리 하지 마. 곧 가실 분 병실에 가서 저 사람 죽으면 아이패드 내 거 이런 얘기하는 거잖아 지금. 세상에 내가 이런 사람이랑 방송을 하고 있다. 아니 그거 그 정도의 지금 발언을 했다는 거야. 예. 트위터가 아픈데. 아프지만 트위터. 네. 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소식은 네. 페이스북이 이제 스포츠 생중계 플랫폼까지 나아갔고 그 이름하여 페이스북 스포츠 스테디움이다. 이거 얼마 전에 그 아망드 씨 프로필도 움직이는 걸로 바꿨잖아요. 네네. 그게 아직은 일반인들한테 공개 안 되는데 먼저 하신 거죠? 아니 다 공개됐어요. 다 나도 할수 우리도 있어요. 돼요? 네, 아망드 다 일반인입니다. 저 일반인입니다. 그 베타 테스터 같은 거 아니야? 아, 페이스북의 베타 테스터? 아닙니다. 기분은 그런데 일반인입니다. 네. 뭐 거의 사용량은 베타 테스터인데. 그러니까요. 축하드립니다. 네. 움직이는 프로필 사진으로 바꾼 아망드 씨가 페이스북이 이제 스포츠 스타디움을 시작했다. 네. 미국에 한해서 물론 공개를 했지만 네. 궁금하신 분들은 뭐 어떻게 해야 돼? 미국 VPN으로 들어가야 돼? 아니 미국 가봐 그냥. 미국 VPN을 쓰시고 네. 풋볼에 관심이 많아야 됩니다. 그렇죠. 풋볼만 해주는구나. 그리고 아이폰도 쓰셔야 되고요. 네, 뭐 그런 기다리시면 오겠죠. 네, 이 페이스북은 상대적으로 빨리빨리 반영해 주잖아요. 우리나라나. 그리고 빨리빨리 없애 또 안 되는 건. 빨리빨리 없애고 그리고 버그가 엄청 많아요. 얘는. 맞아요. 네. 일단 뭐 넘어가서 네. 제 거를 한번 해볼까요? 저희가 지금 아까 계속 스마트폰을 뒤적뒤적거리고 있었는데 네. 그 이전에 우리 이발소 했던 거를 찾다가 못 찾아가지고 저희 그 이발소 이전에 했던 것 중에 네. 제가 갖고 왔던 소식 중에 그 SK 네트워크스가 CJ E&M CJ 헬로비전을 인수를 했다, 주식을 다 샀다라는 네네. 소식을 한번 갖고 온 적이 있었던 것 내가 하지 같거든요. 않았나? 네가 했냐? 내가 했을 걸? 축하해요. 저는 내 그런 거 안 아이디어를 합니다. 이렇게 도용을 하시네 또. 네. 뭐 어쨌든 내가 통신사 전담 그거니까 난 당연히 내가 파워이지. 했을 줄 알았지. 네. 네. 아무튼 그 소식에 우리가 한번 다뤘었는데 이 정부에서 이번 또
대선이 얼마 남지 않지 않았습니까? 대선이냐 총선이냐? 총선이요. 총선이야? 네. 뭐가 달라? 벌써 끌어내리시면 안 됩니다. 네, 아직은 아닙니다. 어차피 네. 언젠간 갈 사람인데 끌어내리면 좀 어때?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먼저 간다고. 아직은 아닙니다. 네. 2년 남았습니다. 아, 그래? 2년이나 남았어? 네. 2년이라고 하지 말라고. 2년이나 남았네. 네. 네. 좋아요. 어쨌든 뭐 2년 남았으니까 죄송합니다. 총선이군요. 네. 총선을 앞두고 예. 자꾸 이상한 거를 그렇게 뭘 공표를 해요. 자꾸. 어디서? 우리가 일을 한다. 뭐 이런 것 정부 이런 하고 데서? 있는데 뭐 어딘지는 주어를 얘기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아, 어떤지 그래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때 나왔던 SKT랑 헬로비전 M&A가 사실 그때 이후에도 도마 위에 계속 오르고 있었어요. 그죠? 굳이 정부의 입장을 떠나서 사용자들 입장에서 되게 뻥지는 게 그 CJ 그 뭐지? ENM? 알테폰? 헬로비전. 헬로 모바일. 헬로 MVNO. 모바일 쪽이 계속 그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고객들을 유치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쪽 제 주변에 있는 분들도 그쪽으로 넘어가시는 분들을 봤는데 거의 뭐 다단계 영업 수준으로 자기 친구 초대하면은 막 할인해주고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그게 또 2년 약정이나 다른 통신사처럼 제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한 번 할인되면 평생 할인 뭐 이런 케이스로 굉장히 공격적인 마케팅을 했단 말이죠. 네. 예. 그리고 아시겠지만 그때 이 유일하게 MVNO 중에 SKT와 KT 회선을 선택할 수 있는 네, 맞아요. 통신사였어요. 그치. 네. 네. 그래서 그리고 초기에 이 CJ 헬로 모바일이 초기에는 KT 쪽만 임대했기 때문에 KT 쪽 그러니까 CJ 헬로 모바일 내부 고객들 중에 꽤 대다수가 KT 회선을 쓰고 태반이 있어요. 다 그거였지. 태반이 다 그거예요. SK는 극소수고요. 음. 근데 SKT가 인수를 합병을 하니까 음. CJ 헬로 모바일 쓰는 꽤 많은 KT 쪽 고객들은 불안해지는 거죠. 왜? 이제 뭐 통신망이 넘어갈 수도 있는 거고 너무 지금 가면 좋은 거 아니에요? 뭐 좋은 걸 수도 있고 아닌 걸 수도 있고 그거는 알 수 없는 거죠. 네. 아, 그러니까 싫어하는 이유가 명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싫어하는 이유가 각양각색인 꽤 거지. 많은데 정말 많은 수의 사람들이 각자의 의견을 갖고 있죠. 네네. 그리고 나 같아도 그 CJ 헬로 모바일이 보여주던 요금제 중에 KT 쪽 요금제를 따라가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KT 부가 서비스라던가 이런 KT가 SKT보다 미묘하게나마 싸니까. 것들. 네, 네네. 싸니까. 네. 근데 그것들이 다 SK로 바뀐다고 하면 그리고 지금 많은 수의 고객들이 우려하는 건 요금이 올라갈 거다 분명히 라는 거죠. 그게 계약 위반은 아니에요? 그게 계약 위반이라고 하면 네. 기존에 계약된 사람들까지는 그대로 유지하고 음. 그 사람들이 갱신을 하든 뭘 할 때 새로 바뀐 계약을 동의를 하게 만들겠죠.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은 둘째 문제고 어쨌든 모두 다 기후일 수 있어요. 네. 사실 기업을 인수하는 것 자체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게 그렇게 시장 변화가 있는 거니까 사실은. 왜요? 미국 같으면 반독점법으로 두들겨 맞고 이제 시작하나요? 좋아요. 지금 얘기하려는 게 그거입니다. 반독점법. 네. 우리나라가 이제까지는 3사가 있기 때문에 반독점이 아니라고 생각을 한 건지 네. 아무 말도 안 하다가 SK가 CJ를 이렇게 인수합병을 하려고 하니까 네. 이건 반독점법에 우려되는 게 아닐까라고 해서 네. 그 방송통신위원회랑 미래부가 음. 그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받겠다. 뭘로 받아요? 설문조사예요? 그래가지고 카카오톡으로 보내면 되나? 아니에요. 상식을 초월합니다. 어떻게 하시냐면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광고를 하려는 건 아니고 25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22일 동안 25일이면 오늘이네요. 네, 녹음 오늘, 기준으로. 녹음 기준 오늘부터 우편, 전자우편, 팩스로 받습니다. 어? 그리고 얼마나 편지로 손편지 써서 그리고 보내면 돼요? 정말 그래요. 의견을 보낼 때 특별한 양식이 없고요. 자신의 생각을 그냥 써서 보내면 됩니다. 이게 뭐야, 반성문이야? 나는 아무 생각이 정말 없다. 그래요. 찬성과 반대를 굳이 안 나눠도 되니까 네. 뭐 건수를 올리려는 건지 그 주소도 있어요.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 과천청사 4동 미래창조과학부. 여기 써놨어요. 여기다 보내면 돼요, 그냥. 미래부에다가 보내는 거예요? 네, 보내는 거예요. 뉴 미디어 뭐야 정책과에 이게? 그리고 테스크포스 팀도 만들었는데 뉴 미디어 정책과 M&A 담당 앞이라고 있어요. 여기다 보내면 됩니다. M&A 담당합. 네. 아, 되게 노골적인 이름이네요. 통신 경쟁 정책과도 있어요. M&A 담당 앞. 이건 이제 방송 쪽은 여기다 보내고 뭐 통신 쪽은 여기다 보내고 이런 건데 아무튼 이주의 발전이라고 이제 갖고 온 이유는 이게 통신 업계 사상 우리나라 업계 사상 최초래요. 이런 거를 의견을 받는 이게 게. 의견을 받는 게. 아니 이게 그 마지막일 걸 그리고 왜? 아니 받아도 의미가 없는 게 이미 이걸 허가를 안 내주기가 되게 애매한 선에 처해 있어요. 왜냐하면 주식은 이미 다 인수를 했고, 그러니까 이걸 할 건지 안 할 건지 허가를 내는 공청회를 열겠대요. 아니 근데 이 자료를 토대로. 이게 네. 전문가들이 판단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싶고 그 두 그래서- 번째는 헬로비전 사용자들이 판단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헬로비전 사용자들 대상으로 의견을 보내라라는 거죠. 근데 아닌 사람도 보낼 수 있는 거잖아. 보낼 수 있는 거죠. 박근혜 씨도 보낼 수 있는 거고요.
그 동명이인이신 누구든지 분들? 보낼 수 있는 겁니다. 이건 편집하겠습니다. 뭐 누구든지 보낼 수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아무튼 이게 되게 웃긴 게 방금 말한 대로 결국 공청회 때 자료로 쓰겠대요 이거를. 근데 자료를 쓰는데 그 공청회에 참여하는 결정권자들은 아까 말한 대로 전문가들이고 뭐 M&A 전문가들이나 아니면 방송통신위원회 그 뭐 벤치 타시는 분들 예. 높은 분들이겠죠. 캐딜락 타시는 분들. 체어맨 타시겠지. 한국 그거니까. 요새 그런가? K9 많이 타시는 아, 그래요? 맞아. 아, 아무튼 기사 데리고 다니는 분들이 결정을 할 건데 네. 그분들이 참조 자료로 쓰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들을 결정하기에 이게 약간 아리까리하니까 우리나라에 없었던 일이다 보니 아니에요. 제 생각에는 네. 그냥 일을 한다는 느낌을 주고 싶은 거예요. 아니야 네. 나는 이 합병에 뒷받침이 될 수 있는 근거로 쓸 거야. 근데 다 거부할 텐데 그러면 아니지. 거부하는 아무나 보낼 수 사람들이 꽤 있다니까? 많아요. 어? 아무나 보낼 수 있다니까? 아, 그 내부자들 야, 너 뭐- 천재다. 뭔 아, 소리. 그 말을 듣기 전까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를 못했는데 아무나 보낼 수 있으니까 응. 근거로 만들 수가 있겠네요. 그죠. 그 내부자들 안 보셨어요? 아직 안 봤습니다. 거기서- 말하지 마세요. 거기서 보면 이런 말하지 말을 마세요. 하잖아요. 뭐 그런 어이가 말 없네요. 아니 베테랑이고 그건 베테랑이야? 이거를 이제 사용자들이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거랑 뭐 이런 그런 그런 거. 뉘앙스로 계속 바꿀 수 있다는 거죠. 맞아. 근데 이게 진짜 웃긴 게 여기에 코멘터리 그 이제 이게 제가 지금 갖고 온 게 그 뭐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공지사항으로 띄운 그거 내용이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중간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렇게 모인 의견을 쟁점별로 정리해서 심사 회의 때 중요 자료로 활용하겠다. 하지만 그리고 단순 찬반을 가르기보다는 사안별로 의견들을 취합하고 정리해서 대중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검토하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취합된 자료에 대한 공개는 결정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공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네. 거네. 근데 안 한다는 뜻이죠. 이거 이거는. 약간 공모전인데 이거. 거의 공모전 수준이죠. 이거 뭐 비트코인이라도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맞아. 아무튼 이게 진짜 저희는 되게 어이가 없어요, 사실은. 굉장히. 그러니까 의견을 취합한다는 건 좋은데 네네. 그러면 이게 CJ 헬로모바일 쪽의 공지사항으로 뜨던가 어떤 좀 그 일정 타겟들을 대상으로 예. 조사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저도 생각은 하거든요. 근데 지금 CJ 헬로모바일에 들어가 보시면 이것과 관련된 아무런 정보가 없습니다. 관심 있는 사람이 검색을 해야만 보낼 수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럼 아까 방금 말한 대로 긍정 씨 말대로 뭐 의도된 사람들만 메일을 보내게 만들 수도 있는 거죠. 그지. 네. 이게 무슨 지금 그 아테네도 아니고 전부 다 직접 정치하고 왔는 건데 그러니까. 진짜 아고라야 무슨? 그런 것도 아니고. 그 우리나라가 지금 몇 명이라고요? 사람이 대충 5천만. 5천만이야? 네. 넘었지 이제. 근데 메일이 막 6천만 명 와 있는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죠. 6개만 올 수도 있지. 네. 뭐 좋습니다. 아무튼 근데 어쨌든 이런 행위를 한다는 거 자체가 굉장히 신선한 행위고요. 예. 신선하네요. 네, 어쨌든 그 M&A를 지금 그동안 통신 3사가 사실상 반독점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어쨌든 되겠죠. 그러니까 맞아요. 이건 결국 결정이 거의 다 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독점이라는 단어가 좀 애매하긴 하지만 통신 3사가 산발이처럼 독점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그러던 와중에 아무 말도 안 하던 미래통신과학부가 처음으로 이건 독점법에 위배될 수 있으므로 의견을 듣겠다라고 얘기를 한 게. 누군가 헬로 모바일을 쓰고 있었다라는 결론을 도출해낼 수도 있죠. 체어맨 타시는 분이요? 체어맨 타시는 분이 헬로 모바일을 써? 그럴 수 있지. 뭐 회선을 여러 개 갖고 있을 수도 있지. 이건 페이백을 많이 준대. 큰일 났다. 우리 잡혀가겠다 다음 주에. 네.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도 매일 한 통씩 보내죠. 네. 단통법이나 국민 의견 아니요. 들으세요 이런 거. 자가발전 저는 들어보시죠. www.zagava 그러면 자가발전 패널들의 의견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는 발전으로 갖고 왔어요. 잘했어요. 내가 말하기도 좀 부끄럽지만. 아 잠깐 그럼 지금 준비한 그 발전 한마디로 다시 정리 좀 해주시죠. 네, 이번 주 발전은 정부가 그러니까 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처음으로 M&A 최초 의견 수렴을 대국민 의견 수렴을 진행한다. 네, SKT와 CJ 헬로모바일의 M&A에 대해서 그런 결단을 내렸고 메일과 팩스와 이메일을 받고 있다. 최첨단 기술. 최첨단이네.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안 하는 게 어디야? 참고로 거기 서신에 그런 말도 써 있습니다. 공모전처럼 소위는 몇 월 며칠까지 찍힌 것만 유효. 네, 정말 공모전이에요. 뭐 좋습니다. 아무튼 좋습니다. 제가 뒤통수 칠 수 있는 서신 한번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그래요. 이번 주 발전은 그렇게 세 가지를 가져와 봤고요. 네. 날이 추우니까 건강 조심하시고 목요일 날